자,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데, 자, 옛날에 우선 우리가 중2 때 함수 단어를 배웠었죠. 중2 때 무슨 함수 단어를 배웠었죠? 중2 때는? 1차함수를 배웠었죠. 1차함수를 배웠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1차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1차함수라는 것은 y는 ax, 그 당시에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배웠었던 게 중2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뭐냐면은 a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은 a가 0이 돼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수함수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차함수랑 상수함수를 배우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전체적으로 배우겠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우리가 중2 때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형태를 우리가 다르게 쓰죠. 첫 번째, 직선의 형태라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m이라는 것은 뭐 평균, 기울기 같은 개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것을 그냥 갖다 썼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고, n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n을 썼다기보다는 그냥 기울기를 m으로 쓰다 보니까 이어서 그냥 n으로 쓴다. 아까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m이라는 것은 뭐 민에서 뭐 평균적인 개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라는 것은 두 개의 점을 찍어놓고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밖에 없죠. 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평균 변화라는 말로 쓰죠. 나중에 다시 미적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습니다. m의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n의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죠? n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y죠. 우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하는 요령은, 첫 번째 우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요령은 뭐 중2 때 배웠었습니다. 중2 때 뭐 맨 처음 배웠던 것은 두 점, 우선 우리가 두 점을 주어주죠. 이걸 좀 내릴까요? 두 점 x1, y1, x2, y2를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두 점의 x 값의 증가량 분의, 그쵸? y 값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방향으로 빼면 똑같은 방향으로만 빼야 되는 거죠. 이 x 이쪽 방향으로 빼고 y는 이쪽 방향으로 빼고 그럼 큰일 났죠. 전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두 번째 건 요령은 간단합니다. 뭐 직접 그려놓고 x 절편분의 y 절편 이런 거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 절편분의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2분. 그래서 y 값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의 기울기고 이것의 증가량분의 이것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x절편은 마이너스인데 기울기는 전체적으로 양수죠. 이것을 뭐 굳이 증명한다면 뭐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니까 굳이 이것을 증명은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중2 때까지 했던 과정에 구성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무엇이 추가되냐면은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추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추가되는데요.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x축 양의 방향과 기울어진 각의 크기를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수각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특수각도 있죠. 0도는 뭐 당연히 0이니까 나오지 않을 거고, 탄젠트 30도는 얼마일까요? 자, 탄젠트 30도는 얼마죠? 3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45도면 1이고 얘는 그쵸.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자, 근데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양의 방향으로 몇 도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방향을 몇 도로 길어졌다.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음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좀 더 뭔가 문제를 쓸 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머리를 쓰기 위해서 얘랑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것에 대한 증명을 미적 추가야 나와요, 지금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미적 투에서 나오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얘랑 더하면 몇 도예요? 180도죠. 얘랑 더하면 몇 도예요? 180. 얘랑 더해도 180도죠. 자, 뭐냐면 여기는 각도랑 더했을 때 180이 되었을 때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는 무슨 원리냐면은 45도죠. 여기 45도. 자, 얘를 y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도 45도죠. 대칭이 있으니까 기울기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되겠죠. 대칭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죠? 여기까지? 이쪽이 90도니까 135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뀐다. 원리는 아까 말했습니다. 원리는 이거라는 거. 이거 직선의 형태 형식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직선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선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로 우선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얘를 구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두 점이 주어질 때 x1, y1, x2, y2가 주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점이 주어질 때는 아까 말했습니다. 먼저 뭐부터 구하라? 기울기부터 구하라. 자,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 y, 우선 기울기를 구하면은 적어서 조금씩 쓰면 되겠죠? 기울기를 구합니다. y값을 증가하는 건 x값을 증가하는 건데 y값을 증가하는 건 쓰죠. 그 다음에 이 점 또는 이 점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해요. 이걸 편하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y 빼기 y 값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값이라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 기울기가 이러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아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y 빼기 y 값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값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죠. y 빼기 y 값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값. 이것은 뭐냐면은 한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한 고정되어 있는 점을 지나는 점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정해줌으로써 얘는 이렇게 고정된 직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됐죠. 세 번째.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집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x절편을 우리가 편의상 a로 놓고 y절편을 b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얼마다? 1이라는 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절편이라는 것은 y값이 0일 때의 x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y값이 0을 넣어보면 a분의 x가 1이니까 a, 0을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0을 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선 우리가 직방 구하기는 이 정도 뭐 크게 나온다면은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지거나 또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또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지거나 또는 저걸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아요. y 빼기 우리가 뭐 y절편 이용하겠다, 0,b를 이용하겠다. y 빼기 y 값은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 x 빼기 x 값이다. 이걸 이용해서 결과를 또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둘 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예제, 대표 예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까지 직방 구하기까지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고, 자, 대표 예제 1번 한번 보고, 그거랑 관련된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43번이죠. 2점, 2,7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뭐부터 구하라? 기울기부터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뒤로 빼볼까요? 2 빼기 7 빼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은 4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2,7이죠. y 빼기 마이너스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값이죠. 즉 y는 4x 1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a 플러스 b를 구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3이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간단한데, 자, 이제 이쪽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도 여기서 B 언제 봤어요? 어떤 B? 43번에 뭐죠? y는 ax 플러스 b를 하시는 여기 있잖아. B, A. 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한 직선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한 직선의 도형 넓이를 이등분해요. 이런 경우 자주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막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한다는 거다.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것이 어떤 직선이 도형 넓이를 이등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는 점을 지나고 이등분한다 그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건 거의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꼭 시점에 한 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그 직선을 찾는 거거든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냥 어디 예를 들어 이렇게 그었을 때 이등분 된다. 또 이렇게 그었을 때 이등분 되는데 그 직선이 무수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개만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삼각형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삼각형의 경우 우선 우리가 삼각형의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냐면은 중선을 이용을 해요. 중선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습니다. 저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한 점을 지나요. 얘는 중선. 바로 마주보는 변에 대한 중점이죠. 얘랑 이 중점을 지난 중선일 때 어떻게 된다? 넓이가 이등분 된다고요. 잘 나오는 성질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경우 어렵지 않겠죠. 자, 두 번째. 중선 점이 있으면 돼요. 중선의 정의가 그거죠. 얘가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이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간격을 찾으면 되는 거지. 아까 개념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니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두 번째, 자, 원의 경우는 뭘 지나면 될까요? 원의 경우는 어디를 지나면 돼요? 원의 경우에는 한 외부에 있는 한 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거기랑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지나면서 한 외부의 한 점을 지나면서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원은 어디를 지나면 되죠?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 바로 어떤 거다?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된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 자, 세 번째. 뭐 직사각형이든 직사각형 많이 나옵니다. 직사각형의 경우. 이것도 우리가, 자, 삼각형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있겠지만 얘는 무게중심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근데 우리 대충 느낌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직사각형 모양이 있죠.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딱 균형을 잡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런 점을 찾아야 돼요.
직사각형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외부에 있는 한 점과 얘네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중심을 어떻게 찾냐면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얘는 두 대각선의 교점. 교점을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책에서 문제로만 나오는 경우보다 개념 설명으로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걸 풀어라라고 하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영상 다시 보면서 메모를 해놓거나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원리를 알고 나면은 간단하지만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말고 쓸 때는 조금 더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난 다시 한번 보는 걸 추천하고 있어. 계획까지 지어도 되겠지. 왜냐하면 우선 아까 저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메모를 해놓거나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 문제를 다시 보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메모를 했지만 내가 뭐라고 했었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55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55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ABC라고 한다. AB의 길이, BC의 기울기, CA의 기울기 다 같다는 거죠. 이 성질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2 때도 한번 나오긴 했었지만 그거 별개로 다시 한번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자, A라는 점이 4,6이에요. A라는 점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서는 A라는 점이 4,6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B라는 점이 1,0이고 C라는 점이 K 플러스 1, K-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한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A, B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앞에서 뒤로 빼볼까요? 자, 빼기 1분의 6 빼기 0이죠. 얘의 기울기가 자, 뒤에서 앞으로 빼볼까요? 얘는 K 플러스 1에서 1을 뺍니다.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3분의 6이니까 F는 얼마예요? 2죠. K 마이너스 2는 얼마다? 2K가. K는 얼마다? 2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직선의 개형까지 하고 녹화를 잠깐 좀 끌어들어갈게요. 한 3번 정도 나눠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직선의 개형이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직선의 개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직선의 개형에 대해서 자, 직선의 개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직선의 개형이라는 것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 그치? 개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직선의 개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자, 이렇게 그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의 기울기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그쵸? N은 0보다 크고. 자, N은 Y절편이죠. Y절편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큽니다. 그쵸? 자,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Y는 M'(x) 플러스 N'(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N'(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음수죠. N'(도 역시 음수겠네요. 그쵸?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59번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9번을 보시면은 자,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자, BC가 0보다 작은 어떤 것을 구하려냐면은 AX 플러스 C와 BY
C는 0의 형태.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말을 안 했지만 이런 형태, 우리가 널브러져 이렇게 쫙 전개거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Y는 mx 플러스 m 같은 걸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일반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 B가 양수이고 뭐 B, C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정석대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B, Y는 정석대로 들어간다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B로 나눠버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우선 A, B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 B 나눈 것도 부호가 같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큰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길이는 음수죠. 자, B분의 C, BC가 음수죠.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절편은 양수가 되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 양수가 이루어지고 그릴 수 있겠죠. 보기에 있는 걸 보면은 뭐 4번 같은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숫자를 빨리 넘어서 하면 되죠.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정석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B는 0보다 작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자, 직선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직선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x절편과 y절편만 체크하면 됩니다. y절편 얼마죠? x절편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간단히 그리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녹화는 여기서 끊었다가 무엇을 들어갈 거냐면은 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두 직선과 위치 관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